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종목은 어도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대본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최근에 계속 종목과 섹터별로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한가 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나요? 큰 추세를 바꿀 정도로 어떤 피벗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냥 골디락스화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골디락스화 되고 있는 거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만 갖고 얘기하면은 네. 이제 그 기대치가 시장에서의 기대치하고 원래 금리 인하 한두 번까지 갔다가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를 2번 정도 올릴 거라는 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예. 갭이 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갭이 컸는데 갭이 좁혀져서 아마 어제 기준인가 보니까 이제 그 페드 와치에서 시장에서 기대치도 금리 인하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연말까지 예. 없어요. 이제 금리는 없고 금리 인상 한 번 한 다음에 7월달에 그 다음에 쭉 가는 걸이 50% 이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가 거의 이제 없어서 맞아, 갭이 들어가네요. 들어갔죠. 그래서 골드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거나 아니면 성장이 이제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 통하는 주식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 성장주, 빅텍 얘기 많이 하고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아마존 주가가 예. 4% 올라서 빅테크가 여러 가지 오르는 바람에 나스닥은 1% 가까이 오르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보합 정도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이 골드락스가 다 만족하고 뭐 폭발하는 거 아니들은 뜨뜻미직하지만 가고 이렇게 가는데 변수가 혹시 생긴다면 뭐냐? 이거는 컨셉 잡혔는데 혹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이 다른 나라보다는 더 규모도 크고 비중도 넓고 특히 중소기업의 익스포저가 넓고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은행들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시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 데이터가 다음 주 28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29일 목요일에 네네. 아시는데 그때 미국의 한 20 몇 개 은행에 그 어떤 워스트 케이스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 그렇게 요소가 했을 때 있는지. 네, 예.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로스가 어떻게 얼마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온다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뱅크 쪽은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그럼 그 넘버가 과거에도 이렇게 스트레스 한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네네. 그럼 이번 거랑 과거 거랑 대비했을 때 그 추정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해갖고 손실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 추정 손실이 그전 했던 것보다 많이 높을 경우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낮아서 안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목요일 날 거기에 따라 갖고 성장주에 대한 이 랠리가 쉬어갈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속화될지 혹시 그거에 힌트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넘버 절대적인 넘버는 전 말씀드려도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고 저도 다 기억 못하니까 그 전에 추정했던 그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더 추정 손실이 낮게 나오면 적게 나오면요 예. 일견 좋은 거죠. 그렇죠. 일견 좋은 거면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한 요소가 그래 별거 아닐 수 수 있죠. 있겠네라고 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7월 달에는 금리는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인이 별거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는 한번 인상한다고 생각하는 걸 실제 인상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성장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주춤하거나 둔화되겠죠. 이격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꼭 성장주가 약간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 진짜 시장이 골디락스면 다른 주식 쪽으로 스프레드 해가지고 장은 별로 안 빠지고 성장주가 다른 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 골디락스가 어떻게 지속 유지되는지 그게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추정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많이 나왔어. 네. 많이 나오면 뭐죠? 안 좋은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안 좋은데 대신에 금리를 인상할 거를 멈출 수도 부담스럽죠. 예. 혹시 그렇잖아요. 예. 그럼 멈출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컨센서스가 올라갔다가 갈 수도 있는데 멈출 수도 있으면 성장주로 가겠죠. 속도가 다시 한번. 그렇죠. 성장주. 그러면 뭐냐? 그러면 성장주 강세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넘버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좋게 나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위해서는 손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네. 다른 주식은 갈 게 없고 그래서 성장주에 매달린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예. 거고. 근데 전체 시장이 골드락스 형태로 가는 거는 성장주만 계속 가갖고 이격이 계속 벌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죠. 손실이 조금 하회해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고 예. 성장지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대꾸받고 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손실이 어쨌든 하회 나오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나오면 성장지로 더 올릴 수 있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다음 주에 큰 지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인지 금요일 아침 정확히 모르겠어요. 토요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음 주 언제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일 것 같긴 한데요.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좀 뭐 AI 때문에 오르고 뭐 올랐잖아요. 예, 근데 예. 5월까지 실적이 반영되고 6, 7, 8월 달 가이던스가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음 주 저희가 뵀을 때는 또 그거 얘기도 이거랑 같이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과 성격이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좀 갸우뚱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이제 월 말쯤에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없습니다. 예, 다 이제 거의 월 초와 월 중순까지 해서 뭐 고용, 물가 이런 식으로 쭉 발표가 되고 월 말에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은행이 얼마나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인지, 아직까지도 이제 은행 불안을 우리가 지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들이 괜찮네라고 하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은행들이 여전히 불안하네라고 하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월에도 금리를 올린다면 그때는 이제 성장주의 속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반대로 은행들이 계속 좀 불안하네 해서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겠죠. 이 포인트 하나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주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어도비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도비 뭐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친숙한 회사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도비 포토샵 업체이죠. 그렇죠. 포토샵 업체. 근데 이제 AI가 이제 생성형 AI가 이렇게 많이 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픈 AI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얘네들의 기존에 있는 사진, 동영상 편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예. 이것을 결합해서 나오는 잠재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쵸. 관심을 갖고 예. 성장 잠재력이 재부상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 주가들이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계속적으로 연달아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마치 엔비디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서 업사이드를 계속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일단 제목은 포토샵 업체고 지금 말씀드린 AI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모든 산업, 개인들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산업, 게임이라든지 산업체, 여러 산업체에서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산업체에서 디지털 전환, 이른바 DX라 하죠. 디지털 X가 exchange, 그래서 전환인데 트랜스포메이션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명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DX라 하거든요.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각 산업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어도비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센터 개념으로 클라우드 아웃소싱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AI 기술과 접목하고, 예.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온다면은 우리 뭐 공간 그쵸, 컴퓨터면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 기술 접목이 되는 것이 잠재력에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한 두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고객이 확장되고 있어요. 고객. 예. 그러니까 원래 아도비의 그 PDF 우리가 하는 거, PDF 엔진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걸 접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요 고객이 아마존, 오늘도 잘 나가는데 코카콜라, 엔비디아 등이 다 고객이거든요. 걔네가 다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AI 응용하는 걔네들의 그 플랫폼에 얘네 그 PDF 엔진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사실은 주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얘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 했거든요. 피그마라고. 그렇죠. 이름은 예. 재미없어요. 근데 디자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엄청나게 200억 달러니까 큰 거죠. 그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불발됐죠? 그 작년 9월에 그게 안 돼서 특히
법무부인데 스펜트였습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소송을 걸었다. 반독점. 흔히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거에 주가가 막 내려갔다가 했는데 이번에 연내로 회사 측에서는 회사 측 얘기입니다만 연내 마무리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큰 이슈 아니네. 네, AI 네,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멈칫하는 듯 하다가 계속하고 이런 패턴을 보고 있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고 있는 아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어도비가 실적 발표 당시에 AI 쪽에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실적도 숫자로도 잘 나오고 있나요? 혹시?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 전에 이제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증권회사에서 하나증권에서 나온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신규 고객이 들어온다는 게 네. 있고 신규 고객도 들어가지만 기존 고객한테도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얹혀가지고 이걸 뭐 유식한 말로 무식한 말인지 유식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업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업셀 반대말이 다운셀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업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셀의 방식이 네. 있는데 하여튼 뭐 얹히면 되죠. 미국이 그런 거 잘해요. 마케팅 예.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비즈니스라도 6월 8일에 이번 달 초에 기업용 날아가는 거네. 파이어플라이라는 명칭의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있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에다가 뭐 이거를 얹혀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는데 뜻이군요. 네.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 유입되고 기존 고객한테도 더 얹혀서 그렇겠죠. 파는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이 파이어플라이에 대해서 엄청난 좋은데 이게 론칭한 후 얼마 안 됐잖아요. 5개 이상의 컨텐츠가 생성됐다. 오. 이렇게 대기하고 기존의 그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개수도 어도비 초기보다도 엄청 많이 증가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소프트웨어가 AI를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됐어요. 실적은 얘네가 5월달까지 실적이 예. 빨리 발표됐네요. 5월 결산인데 그렇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월 결산해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된 빨리 발표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업부 전부 골고루 좋답니다. 견조하다. 솔리드. 어크로스 더 보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네요. 실적도 매출 YOY로 10% 올랐고 예상치보다도 다 모든 게 조금씩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 거 오케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즈니스가 몇 개 있는데 네.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가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가 핵심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연간 계속 발생하는 annual recurring revenue라는 말이 곧잘 여기 소프트웨어에 나오는데 요거 매출이 가이던스보다 한 10% 이상 상회해서 이거는 그 다음에 신규 계약이 작용되는 거니까 예. 이게 다음에 매출 가이던스가 좋겠네라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디지털 미디어 핵심 사업부의 annual recurring revenue가 가이던스보다 12% 상승했다. 아까 말한 거 신규 고객 추가돼서 업셀한다. 이렇게 예, 결합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좋은 거죠. DM부는 디지털 미디어 아까 말한 그거만 따지면은 뭐 하는 거냐 다 와닿지 않는데 콘텐츠 제작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매출도 올랐고 다큐멘트 클라우드도 오르고 유일하게 이 주가가 조금 보수적으로 회사가 얘기했던 거는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정도로서 업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아까 디지털 미디어보다는 3분의 1 되는 그 비즈니스인데 그렇군요. 여기는 마케팅 쪽이니까 글로벌 이코노미하고도 경기하고도 관련되다 보니까 여긴 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써서 전체적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보시면 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마케팅 도구를 사용하는 이거는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한참 얘기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클라우드 이건데 이쪽은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보수로 잡은 디지털 X 한 3분의 1 되는 그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예. 올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하는 23년도 가이던스도 원래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지금 있는 나온 거죠. 가이던스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DX 네. 매출 가이던스가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회사가 그게 왜 그러냐? 그 매크로 이코노미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보수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매크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업셀 그다음에 뭐 신규 고객 그다음에 AI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포함한 거 애딩되면은 목표 주가가 최근에 500불 후반에서 네. 600불도 나왔어요. 그 지금은 업사이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실적 가이던스 나온 거에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단의 변수가 이런 워더비 같은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단의 변수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가지고 투자 심리도 금세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 같고요. 어도비의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600까지 현재 목표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전망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네. 한 달 사이 40%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도 우리 회사 뉴스가 없더라도 AI 뭐 아마존 나오고 어디 나오고 우리 고객들, 우리 고객들 있잖아요. 예, 예. 고객들 뉴스 나오면 우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쁘게 좋게 받는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액세스할 수 있는 마켓이 커진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지금 포워드 12개월 1년을 봤을 때 30배가 좀 넘어요. 30배, PE야 30배. 과거에도 평균이 한 35배는 됐었고, 그렇군요. 높을 때 50배 된 거 봤을 때는 아직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업사이드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것 때문에 눌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사도 안정적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네. 때는 엔비디아의 각도 대비했을 때는 좀 더 편안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서 네. 엔비디아 나쁜 것이 아니고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거에 다 판매되는데 업셀을 판매된다는 거 보수로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30배 대 정도면은 나중에 40배 되거나 살 수 없는 것 같고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분할 저가 매수가 아니고 분할 상승 타는 매수가 맞는 주식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불 정도 잡았는데 이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 600불 가면은 PER이 한 40배 좀 넘어가거든요. 50배는 안 가고 40배니까 600불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40배 초중반 정도까지는 뭐 1년 6개월 1년 보면은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도비가 최근에 언급도 많이 되고요.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조정 시에 더 크게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PER이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35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40배까지, 그러니까 환산하면 $600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열어두시고 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